자, 그럼 오늘은 문현진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힘을 낼 만한 아무런 모멘텀이 없습니다. 지금 매일매일 불안한 시장을 우리가 견디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멘토님? 매일 같은 질문을 받지만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라는 질문을 받지만 항상 똑같은 대답 해드렸던 것 같아요. 우려감밖에 없고 네. 안 좋은 상황밖에 없는데 왜 자꾸 좋다고 생각하는지 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요즘은. 지금 이제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없어진 게 웃긴 거죠. 네. 그러니까 지난번부터 제가 우려를 했고 계속해서 이제 긴장 상태가 있다. 네. 그리고 금리 인상에 유가 상승에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도 지금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일인 네. 거니까. 그러니까 지난 5월부터 해서 계속 주구장창 안 좋다라고 할 때는 모르고 있다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아는 게 무슨 투자자입니까? 투자자는 미리 예측을 하고 그걸 준비를 해야 되는 거라고 제가 네. 늘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사실 현금화를 미리 했었어야 됐고 지금 떨어지는 거에 있어가지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라고 돼야 되는데 전부 다 이제 나하고 상관이 있는 일이 돼버리니까 이제서야 발등에 불똥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데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지금은 지난번에 진작 잘 준비를 하시지 그랬어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는 사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되는데요. 지수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내 종목이 괜찮을까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지수가 잘 버틸까가 문제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게 여러분들께서 에너지 관련주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사료 관련주를 가지고 있거나 비료 사료 이런 쪽 가지고 있는 거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좋다고 하는 기업들, 안 좋다고 하는 기업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비유를 했던 게 건물이 무너지는데 703호는 괜찮겠습니까? 1102호는 괜찮겠습니까? 261호는 괜찮겠습니까? 호수 물어볼 필요가 있냐는 거죠. 건물이 무너진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라는 거죠. 결국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지금은 이제 위기입니까? 기회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안 좋다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구나라고 생각하고 또 분할 매수에 들어가시거나 지금부터 사서 모으면 괜찮겠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요. 위기가 모두가 알고 있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어느 누구도 말리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부터 사서 모으면 괜찮을 수도 있겠다. 야, 내가 이렇게 많이 물려있는데 너는 그래 지금 사면 돈 벌 수 있겠다. 라고 주변에 인식들이 있다. 그런 인식들이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건 위기가 아닙니다. 위기는요, 어떤 상황을 위기라고 하냐면요, 야, 나 주식해도 되겠어라고 하면요, 주식 이야기 꺼내지 마라. 어디 주식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 내가 지금 죽겠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반응 자체가 달라요. 주식의 주자만 꺼내도, 나 지금 주식 물리는 거 몰라? 아, 짜증나게 하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람들이 화를 내거나, 분노를 터뜨리거나, 말도 꺼내지 마라 라고 하거나, 그리고 이런 증권방송의 시청률이 확연하게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위기예요. 그 누구도 주식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못하는,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매수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절대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위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증권방송 조금만 돌려보시면 바로 아실 겁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조정이 들어오니까 지금 매수해야 됩니다. 쌉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수는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빠지고 나면 아무도 사면 안 된다고 하겠죠. 그때 제 방송 한번 보세요. 저는 혼자 살아 할 테니까. 2500이나 2400 또는 충격적으로 2300, 2100 또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더 심화가 된다고 하면 2000포인트까지도 밀릴지도 모르죠. 어디까지 빠질지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충격으로 인해서 빠지게 되면 그 누구도 사람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다가 욕먹거든요. 살아있는데 그게 바닥이 아닐 시 또 떨어지는데 너가 살아있잖아가 된단 말이죠. 저는 그런 거 욕먹는 거 익숙해요.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여러분들이 하도 욕을 해가지고 저는 아마 수명이 한 2060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현금화 할 땐 또 욕하고 또 저 지난 2000년 3월에 살아 할 땐 또 그때대로 욕했습니다. 항상 저는 여러분들이 욕하면 그건 지금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역시나 지수가 2000포인트 가깝게 내려간다면 저는 그게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그 누구도 매수하지 마라. 절대 사면 안 된다. 좀 더 지켜보고 살아 할 때 저는 뭘 지켜보냐? 지금은 사야지 라고 할 겁니다. 그게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기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사태는 지금 전쟁 안 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그런데 뭐 푸틴 대통령이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는 약간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어떤 약간 예측 불가의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뭐 진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뭐 전 지수가 빠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을 때도 뭐 협상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긴장감을 고조시킬 가능성은 계속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 증시가 사실은 출렁거리면서 밑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전쟁 위험 속에서 생기는 주가의 움직임이 아니라 유가의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지금 폭등하고 있죠. 그건 인플레이션을 가속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부 다 도미노처럼 다 연계가 돼가지고 먹이사슬처럼 사슬로 연결돼가지고 전부 다 이어지는 체인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결국 금리 인상까지 가게 되는데 이번 주 오늘이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 금리 올려야 돼요. 근데 그걸 또 동결시킨다? 미국이 빨리 올리면 이제 우리나라 어떻게 하려고 그럴 겁니까? 도대체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정책인데요. 지금은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올리면 가계부채 터질까봐 하질 못하고 있고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또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할까봐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저는 뒤에 부작용이 엄청 크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분석을 제가 한 게 아니라 수많은 전문가들,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라든지 또는 뭐 글로벌 투자자들이 내놓은 전략을 저는 그걸 보면서 아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구나라고 해서 저도 분석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있는 내용을 토대로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오직 저만의 뇌피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뿐만이 아니라고 했을 때 글로벌 투자자들은 지금 한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조금 그런 내용을 보면서 자기도 공감을 하고 아 나도 그렇게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빠져나가야죠. 그러니까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게 뭐죠?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조금 안정화되고 경제 상황이 안정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외국인들은 들어올 이유가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들어올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계속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분들 어때요? 안 들어오잖아요. 왜?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한국에 투자를 지금 왜 합니까? 미국에 투자를 하거나 차라리 금을 투자하거나 안전한 자산으로 돈을 옮겨야지 왜 이렇게 위험한 증시에다가 돈을 넣겠냐라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굉장히 쉬운데 내가 단순히 주식을 사서 물려있으니까 제발 올라가길 바래요 하는 그 기도하는 마음, 그 바램 그것 때문에 그냥 무작정 막연하게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현실로 느껴지게 되고 이제는 그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니까 올라가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이유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현실적으로 좀 바라보세요. 지금 증시가 올라갈 이유가 뭐가 있는가? 결국 내려갈 이유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주구장창 외쳤습니다. 계단식 하락이 만들어질 거라고요. 버티다가 떨어지고 버티다가 떨어지고 버티다가 떨어지고 이걸 반복할 텐데 버틸 때마다 추가 매수 하시게 되면은 결국 추가 매수할 돈도 없이 위쪽에 다 물리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살 기회가 아닙니다. 뭘 자꾸 삽니까? 신규 매수 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둬란 말입니다. 혹여나 내 종목이 갑자기 품절주에 엮이거나 작전주에 엮여가지고 급등이 나온다면 매도를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매도를 해야 되는 시장이지 뭘 자꾸 삽니까? 그리고 손실이 난 종목들 제발 손절하지 마세요. 그거 떨어지고 나면 반등이 나와요. 반등 나올 때 반등 폭을 보고 손절을 해야 되긴 하더라도 그때 하는 거니까 지금은 절대로 손절하지 않는 게 좋고 추가 매수도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럼 뭐 해라는 겁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라면을 끓여도요. 결국 물을 넣고 라면 면을 넣고 나면 그 면이 익는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을 뭘 하든 필요한 거예요. 주식도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시장이 있는데 지금입니다. 괜히 뭔가 섣부른 판단을 해서 팔거나 사거나 아무것도 함부로 하지 마시고 혹여나 내 종목이 들고 가도 되는 종목인지 아니면 들고 갔을 때 나중에 반등도 안 나오고 정말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인지만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시면 돼요. 그게 어려울 때 상담 전화를 주시는 거지 추가 매수를 하고 싶어요. 신규 매수를 하고 싶어요. 뭐 매도해야 될까요? 손절해야 될까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담은 사실은 확인 용도로서 내 종목이 괜찮은가 가져갔을 때 괜찮은 종목인가 아닌가만 확인하는 용도로만 전화를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힌트를 찾아가시길 저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 가만히 있자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갖고 있는 종목을 그럼 계속 가져가도 될지 확인하는 용도로 오늘 상담을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네이고요. 예. 25,200원에 15%거든요. 25,200원에 15%.
네네. 네, 알겠습니다. 레이도 뭐 계속해서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만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계속 가져가도 괜찮은 종목인가요? 일단 이 레이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가 이름만 딱 들었을 때 자동차밖에 생각이 안 나요. 아, 그러네요. 네, 그죠? 자동차 있죠. 레이. 그죠, 레이 네, 자동차. 예, 귀여운 그거밖에 자동차.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름만 봤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힘든 기업들 그런 것들을 투자하지 않는 게 일단 첫 번째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나름 이름을 획기적으로 짓긴 했는데 자동차가 너무 인지도가 높아서 그래요. 이게 엑스레이예요. 네. 네, 아, 그러니까 엑스레이에서 X를 빼고. 네, 엑스를 빼고 레이예요. 네. 그래서 치과용 디지털 뭐 엑스레이 한다고 예, 적혀 있죠. 그래서 엑스레이 영상 진단 이런 걸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게 사실은 의료 기기 쪽으로 엮여가지고 있는데 여기 이제 중국 판매량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게 특징이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런 내용들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곤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이 현 상황을 보시게 되면 어떻냐면은 우리 흐름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살다 보면은 인생에도 대운이 들어왔다 뭐 안 들어왔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게 되고 뭔가 흐름이 잘 탈 때는 잘 될 때는 굉장히 잘 되니까 잘 될 때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이런 이야기도 들어오고 또 안 될 땐 좀 주춤해야 되니까 그때는 좀 몸살려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시청자님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거 한 번씩 있지 않나요? 그죠? 그럼요. 네, 잘 될 때는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그때 딱 그 비축을 해놨다가 안 될 때는 딱 안 되니까 또 그때 또 움츠렸다가 그걸 잘해야 되는데 차트가 우리가 차트를 본다라고 했을 때 차트의 가격을 보고 어떻게 보면 잘 볼까 분석을 어떻게 하면 될까 어디 선을 긋고 어떻게 보면 될까 이게 아니에요. 흐름을 보라는 거예요. 흐름을 봤을 때 얘가 지금 상장된 이후로 이렇게 올라오다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 밑으로 많이 내려갔어요. 그죠? 네네. 지금 보면 이렇게 올라오는 길이 있었어요. 자, 지금 저렇게 떨어지기 전까지 잘 보세요. 저렇게 떨어지기 전까지를 보게 되면은 요렇게 올라가는 느낌이었어요. 지금까지는 보세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죠? 네. 올라가는 느낌이 들다가 최근 이제 2021년 한 5월 그리고 10월 정도쯤부터 해가지고는요 어떻냐면은 고점이 올라가질 않아요. 여기서 뭔가 좀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면서 힘들어하기 시작하다가 어떻게 됐냐면은 밑으로 꺾여 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우리가 간단하게 본다면요. 선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꺾여 있습니다. 흐름이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는 흐름에서 내려가는 흐름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은 우리가 애초에 고점에서 내려가는 흐름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초입부, 그러니까 전저점을 깨는 요런 자리들에서는 손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게 27,000원 자리예요. 27,000원 자리에 손절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그 이후로는 들어가면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되겠네. 그걸 들어갔잖아요. 근데 들어간 게 아니라. 추가 매수했어요? 작년에 구매를 하고 수익을 보고, 그리고 다시 들어갔. 그게 다시 들어갔네요, 결국. 네. 그러니까 들어가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수익을 본 거를 도로 토해내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에 들어가 버리니까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말았는데 잡아버리기 때문에 손이 다치는 거예요. 네, 칼을 이렇게 우리가 손잡이를 들고 있다가 위로 던지면 어때요? 다쳐요, 안 다쳐요? 단 던진 그 순간까지는 안 다쳐요. 칼 들고 있다가 위로 딱 던졌을 때는 안 다치는데 그걸 잡겠다고 하면 다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잡고 있다가 잘 팔아놓고 왜 떨어지는 걸 또 잡냐고요. 그러니까 다치는 거죠. 이해가 되죠? 이건 잘못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안 이러길 위해서 제가 지금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혼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 괜찮습니다.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익이 났으면 쳐다도 보지 마세요. 다음에는. 그게 제일 중요하고 저점을 깨는 것은 절대로 건들지 말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럼 얘는 이제 어디까지 빠질까인 건데요. 지금 그거는 그 누구도 전 세계에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모르고요. 일단 그 흐름을 봤을 때 얘가 지금까지 흔적으로 본다면은 19,000원, 500원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가 저항 지지라고 하는 그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네. 여기서 반등이 나와준다고 해서 올라가진 못해요. 왜냐하면 내려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깨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기서 자리를 잡거나 횡보라는 그런 모습이 나올 텐데 그때 추가 매수할지 말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건 실적도 괜찮고 나쁜 기업은 아니라서 추가 매수는 해도 되는데 시간은 좀 걸릴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시간 많이 뺏기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각오하신다면 어려운 기업은 아닙니다. 네. 손절까지는 안 해도. 네, 손절은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하려면은 이미 했었어야 되고요. 지금 그냥 들고 가셔가지고 19,000원 또는 17,000원까지 밀리더라도 보유하셔가지고 추가 매수해야 되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고 시간은 제 생각에 한 1년 정도는 넉넉히 좀 뺏겨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인탑스고요. 네, 인탑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33,000원 10%예요. 33,000원에 10%. 예. 예, 알겠습니다. 인탑스가 뭐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멘토님, 그렇죠? 그냥 네. 뭐 스마트폰 케이스 업체에서 종합 전자제품 업체로 변신을 했다, 이제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요즘 좀 꺾이고 있잖아요. 어떻게 네. 볼까요, 여기서? 일단 실적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뭐 이렇게 성장을 했고요. 네, 뭐 맞아요. 그런 것들이 주가에 다 반영이 되었고요. 반영됐으니까 그걸 샀으니까 이제는 반영된 걸 샀으니 뒷북 쳤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자리죠. 네. 이런 거 사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사죠. 왜 사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상식적으로 올라갈 기업을 사야지 올라간 기업을 사는 게 무슨 투자인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올라간 기업 사는 거가 눈으로 보고 투자하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카페를 차렸을 때 장사가 될까 안 될까 생각할 때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카페가 앞으로는 잘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해서 초입부에 카페 차려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은 큰 돈을 벌고 있겠지만, 야, 카페가 잘 되네, 이제 나도 한번 들어가 볼까 하면 돈 못 벌어요. 맞지 않나요? 네. 모든 사업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투자는 사업이고요. 주식은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주식하는 이 모든 시청자분들은 전부 다 사장님들이에요. 내 돈 가지고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건데, 인탑스라고 하는 기업이 좋은 건 누구나 알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도 좋아졌고 주가가 올라간 것도 전부 다 알고 있는데, 여기 사가지고 수익을 낸다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늦게 사업에 뛰어든 경우밖에 되질 않는다는 거죠. 이런 투자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결국 이런 걸 지금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내가 잘못 들어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방법은 두 가지예요. 내가 들어간 게 아까우니까 그냥 자존심 세우면서 에이, 내가 들어간 게 있는데 그냥 이거 한번 끝까지 보고 나오지 하면서 오기로 버텨버리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니다 싶을 때 빨리 나오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대전에서 부산 가는 기차를 타야 되는데 서울행을 탔을 때 에이, 내가 탄 김에 서울까지 갔다 와야지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네. 보통은 중간에 내려서 빨리 부산행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올바른 투자 방법을 선택하지 못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기로 버티면서 내려가더라도 내가 이걸로 그냥 뭐 끝을 보고 나올래 라고 하면서 버티는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그 경우가 좋게 되는 경우보다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봤기 때문에 사실 손절 라인 정해놓고 3만 원 정도를 손절 라인 정해놓고 매도하고 나오는 방법이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예. 지금 당장 매도하신 다음에 올라갈 기업으로 돈을 옮겨 놓는 게 더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건 올라갈 기업이 아니라 변동이 있을 기업이에요. 그 변동에서 수익을 내려면 차트를 굉장히 잘 봐야 되고 호가 예. 움직임도 잘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일반적인 공부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냥 직장 다 필요 없이 하루 종일 골방에 앉아서 공부만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실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는 시청자님께 어울리는 자리가 분명 아닐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정리하자,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옮기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 그럼 이거 눌리는 게 아니라 이제 하락하는 거네요, 그럼? 눌린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눌린다라는 것도요. 위쪽에서 이렇게 눌렸을 때는요. 눌림목이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절 라인을 잘 잡고 단타를 해야 돼요. 네네. 하락하는 건지 눌리는 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타는요. 한번 들어갔다가 아니면 나올 줄 알아야 돼요. 예, 예. 예, 그걸 할 줄 안다면은 매매하셔도 되는데, 여기서 하락인가요, 눌림인가요를 지금 판단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네. 공부가 좀 더 필요하신 상태라고 저는 보여져요. 네. 그래서 여기는 눌림이든 아니든 단타가 가능하면 그냥 사서 매매해서 하셔도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들고 갈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거면 저는 여기 들고 갈 자리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 예, 단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단타 하시려면은 누군가에게 전화할 정도의 실력이면 안 돼요. 제 진짜 네. 냉정하게 말씀드리는데, 단타 네. 하실 거라고 한다면 전화 네. 상담을 하셨다? 실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유튜브 가도록 하겠습니다. 루치님께서 삼성 SDS 15만 원에 20% 언제쯤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요? 저점이라 손이 근질거려요 라고 하셨는데요. 뭐 그때 이제 코로나 터졌을 때 그 저점 부근까지 진짜 오긴 했는데요, 멘토님.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그 인터넷에 보면요, 그 뭐 장난감 수갑 치면 나오거든요. 네. 그 좀 차고 어디다가 묶어 놓으세요, 사람들. 좀 이 지금 추가매수 보세요, 손이 근질거리는데요. 네. 근질거리면 좀 긁으시던가 버물리 좀 바르시던가 뭐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뭘 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매수 언제 할까요? 이런 거 물어봐요. 도대체가 추가매수를 왜 해야 되는데요? 이거를 다 떨어졌나요? 아직 더 이상 안 떨어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시장이 아직까지 버티고 있나요? 시장이 내려갈 건가요? 시장이 여기서 올라가나요? 아무 보장도 없는데 왜 자꾸 추가매수 하려고 하는 거죠? 버티세요. 버틸 수 없다면 주식을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추가매수 하고 싶어서 근질거린다 하신다면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손절하시고요, 주식 접으세요.
그리고 현금 들고 있다가 방송 보고 계시다가 제가 지금 사야 됩니다 할 때 그때 주식을 하세요. 그러니까 현금 100% 들고 있으면 근질거릴 것도 없어요. 주식은요, 매수하는 순간 고통의 시작이에요. 사는 순간 우리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주식은요, 물리려고 산다라고 이야기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도 못하는 사람도 물려있는 시간, 밑에서 잠복하는 시간, 그런 걸 다 겪어야지 수익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못 버티겠다? 아유, 그거 왜 해요? 그러면 현금만 들고 있으시면 되지. 그러면 이런 거 기다릴 필요도 없었을 거고 SDS 사고 싶을 생각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안 하면 되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거라고 한다면 사실 추가 매수라는 것은요, 떨어지고 있는 중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물렸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기 직전, 그러니까 이제 다 떨어졌다 싶을 때 우리가 해야 돼요. 불이 다 꺼졌다 싶을 때 거기서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 할 필요는 없다. 지금 매수가도 낮은 편이기 때문에 그냥 보유하셔도 좋다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뚜앙님께서 JW 생명과학 2350원에 10% 며칠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매수가 부근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매수가까지는 또 한참 올라가야 되긴 해요, 멘토님. 좀 긴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정확하게 상담 끝냈습니다, 방금. 네. 제가 할 이야기 다 하셨어요. 네. 매수가까지 한참 남았고 긴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고 지금 상담 마무리도 완벽합니다. 네. 지금 일단 JW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이 종목도요. 지금 하락세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이 시황 때부터 설명해드렸던 기업을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방송 처음 보신 분도 있으실 거니까 제가 아모레퍼시픽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올라가지 않는다. 떨어진다. 얘들 떨어지고 나면 그때 사면 된다. 지금 떨어지잖아요. 제가 이 19만 원 정도 되면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냥 떨어지면 사면 된다. 이거 계속 못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때 왜 그랬냐면은 떨어지는 종목이 위로 솟구쳐 올라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 JW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이 기업도 솟구쳐 올라가기가 힘들다 보시면 되는 게요. 우리가 자동차가 앞으로 쭉 엑셀 밟고 운전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냥 달리고 있는 도중에 후진기를 딱 넣고 후진했다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뒤로 가나요? 아닙니다. 가속도라는 게 있죠. 계속 앞으로 쭉 가면서 끼익 하면서 속도가 멈추고 난 다음에서야 뒤로 간다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이 주가라고 하는 것도 내려가고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바꿔내기 위한 상승세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바로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 가속도가 좀 줄어들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속도를 줄인 다음에 멈추고 서야 올라가게 돼요. 그게 제가 말하는 추가 매수 포인트라는 건데 하락장에서 음봉 매매도 안 해보셨고 맨날 올라가는 것만 사시다 보니까 이런 매매를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버티는 게 힘드실 건데요. 저는 이게 일이었어요. 양봉 올라가는 매매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저점 매매만 하기 때문에 내려가고 버틴 다음에 해라라는 거죠. 지금 양봉 매매하는 사람들이 이런 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겁니다. 버티세요. 충분히 버티면 제가 언제 사야 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은 그냥 버텨야 되고요. JW 생명과학은 밑에서 횡보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은 좋은 신호가 나온 거고 지금 당장에 좋은 기업인가 하면은 실적이 그런 대로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밑에서 버텨주기만 한다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해서 탈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냥 보유, 매수가까지는 지금 당장 안 갈 것이다 라고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전화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도와드릴까요? 저는 현대위아입니다.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매수가는 95,300원이고요. 비중은요? 비중은 한 20% 되네. 20% 조금 넘, 20% 됩니다. 네, 95,300원의 비중은 20%. 알겠습니다. 요즘 현대그룹주들도 계속해서 이렇게 밀리고 있는 구간이죠, 멘토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시간을 투자하시면 되는 전략이죠. 네. 일단 지금 상담하시는 분들께 제가 좋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드릴 수가 없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잘못한 건 아니니까 죄송할 필요도 없는, 그러니까 굉장히 말씀드리기가 민망한 상황인 거죠. 네.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가 좀 안타깝고 그리고 저는 이걸 막기 위해서 현금화해라 사지 마라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결국 현대위아와 같은 이런 기업들도요 방법이 없습니다. 시청자님, 이건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요 시간을 네네. 투자하자라는 이야기밖에 해드릴 수가 없고요. 시간 네. 투자하실 때 그냥 가만히 냅둬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냅두면서도 우리가 해줘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요 5만 원까지 빠지지 않으면 할 게 없어요. 5만 원까지 빠져야 할 게 있어요. 그렇게 좋은 기업인데 현대위아가 이렇게 실적이 좋은 기업인데 5만 원까지 빠지나요? 라고 했을 때 네, 빠질 수 있습니다. 1,000원까지도 갈 수 있어요. 주가는 기업의 가치랑 무관하게 사람들이 거래하는 가격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가 미술품을 봤을 때, 야, 저 택도 없는 저 미술품이 어떻게 100억에 팔리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종이에 그냥 그림 그려놓은 것 뿐인 건데 어떻게 저게 100억에 팔리지? 똑같은 종이에 똑같이 그림 그려도 안 팔리는 것도 있는데, 그죠? 아, 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이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면 올라가는 거라서 지금은 현대 위아 투자 가치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드는 자리입니다. 근데 5만 원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생각이 좀 바뀌어요. 저 같은 사람들도 저는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 사겠다라고 생각하는데 5만 원까지 떨어지면 와, 현대 위아 괜찮은데 가격 좋은데 하고 사고 싶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가격 때문에 이렇게 돈도 잘 버는데 싸면 사고 싶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주가가 떨어지는 것보다는 사니까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예. 그러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싸다고 생각할 자리까지 빠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5만 원짜리가 되면은 야, 이건 길을 쓰고 달려들겠다. 거기서 만약에 더 떨어져 4만 원, 3만 원까지 떨어지면은 야, 이건 집을 팔아 사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 저기까지 내려가면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니까 시청자님도 네. 저기까지 빠지지 않으면 추가 매수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시간을 그냥 계속 끌고 가시다가 5만 원 네. 이하로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은데 내려왔다고 덜컥하는 게 아니라 내려와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뭔가 좀 버티는 걸 확인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올 말까지 가야 이제 버티는 장면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올 연말 겨울 다시 한번 겨울이 오면 그때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거 잊어버리세요. 없다고 생각하시고. 예. 아시겠죠? 예, 예.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아, 지금 LG화학 가지고 있는데요. 네, LG화학. 아, 네. 이게 지금 너무 최근에 많이 떨어져서. 네, 지금이라도 손해를 보고 그냥 팔아야 되는 건지.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지금 다른 종목도 있긴 한데 거의 네. 여기 몰빵이 되어 있고요. 예. 예, 지금 제가 매수한 거는 60만 9천 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60만 9천 원이고 지금 대부분의 물량이 돈이 지금 여기 묶여 있는 상황이신데 어떻게 해볼까요, 멘토님? 네, 전화 끊고 빨리 매도하세요. 네, 이해가 되셨나요? 아, 매도를 해야 되나요? 네, 하셔야죠. 아. 왜 사신 거예요? 사고 팔고 사실 계속 하긴 했었는데 좀 최근에 계속 올라서 LG화학이 어떤 기업이라서 사고 팔고 계속 하셨고 어떤 기업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지금 들고 계시는 걸까요? 아, 자세히는 사실 잘 모르고 추천을 받아서 하긴 했는데 네. 네, 주식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네, 얼마 안 되셨죠. 네네. 그 매매하다 보니까 처음엔 돈 좀 이렇게 약간 약수익이라도 나니까는 뭔가 사이버머니 벌리는 것 같고 굉장히 즐거웠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물리고 나니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지금 내 인생이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공포감에 막 휘말릴 거거든요. 네네. 근데 주식이라고 하는 건 돈도 벌기도 하고 돈도 잃기도 해요. 많이 잃을 때는 진짜 막 몇 천만 원씩 손절해야 될 때도 나와요. 네. 근데 우리가 주식은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모든 투자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식은 평생 하는 거예요. 지금 한 번의 실수 있을 수 있는데 이걸 반복하면은 그냥 진짜로 말씀 그대로 아까 생각했던 그대로 인생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계속 실수하면 돈은 계속 없어지는 거니까. 네. 근데 지금 실수 한 번으로 인해서 앞으로 조금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하면 어떨까요? 저는 그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그 사람이 넘어졌을 때 실패한 게 아니라 넘어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 실패한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지금 이거 실수해도 괜찮아요. 근데 초반이기 때문에 주식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실수가 괜찮은 거예요. 주식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를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안 좋은 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전화를 끊고 매도하시는 게 맞다 생각을 해요. LG화학이 어떤 건지를 공부 좀 더 하시는 게 좋고 제가 여기서 공부시켜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제가 LG화학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접근하지 마라, 사지 마라. LG화학은 물적 분할했기 때문에 이거 안 좋다, 안 좋은 기업이다. 왜 사냐 도대체가 떨어진다 계속 이야기를 했던 기업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많은 녹화 방송을 보시면 나오는 설명들을 지금 하기엔 시간이 좀 부족하고 지금은 시청자님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을 정리하시고 이거 매도하시고 주식이라는 게 한번 해보니까 수익 날 땐 재밌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 매도하시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공부를 다시 한 다음에 하시는 거 어떨까요? 전 공부 시간을 한 세 달 정도만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게 지금 제가 다른 다 방송에서 매도하시고. 사실은 뭐라고요? 다른 방송에서 사실은 계속 추천을 받아서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추천 받지 마시고 스스로 하시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정리하시고 3개월 정도 딱 공부하시면은 아 내가 왜 잘못했는지 뭘 해야 되는지 좀 공부가 될 거예요. 공부하는 방법 딴 거 없습니다. 제 방송만 한두 달 정도만 꼭 꾸준히 보세요. 제가 뭘 하면 안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나 하면 안 되는 그걸 하셨기 때문에 저는 바로 매도 의견 드리는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AP 시스템 3만 원에 18%요. 예, AP 시스템 3만 원에 18%. 알겠습니다. IP 시스템 이것도 뭐 좋은 종목인데 사실은 종목 자체는 전략을 어떻게 해볼까요? AP 시스템은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AP 시스템으로 인해서 수익을 좀 보셨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제가 2020년 여기 중순쯤 여기 저점에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서 계속 사라 했거든요. 지금 살 구간이네요. 그럼. 그렇죠. 정확하게 아시네요. 아, 일치월장하십니다. 예. 그래요. 맞아요. 보세요. 방송을 옆에서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바로 는다 아닙니까? 방송 보시는 분들도 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위에 사는 겁니까 도대체? 밑에 사면 되잖아요. 똑같은 자리 또 내려왔어요. 근데 실적은요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2020년에 463억이었는데 올해는 아마 이거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영업이익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주가가 오히려 지난 2020년과 2019년과 2018년과 똑같은 자리까지 내려왔으니까 이게 저평가지요. 그러면 위에서 왜 사는 겁니까 도대체가? 그냥 따라 붙은 거지요. 이해가 되세요? 예. 이런 매매를 할 때 우리가 항상 공부만 조금 했으면은 절대 위에 안 삽니다. 아, AP 시스템 좋은 기업이구나. 좋은 기업은 싸게 사야 되구나. 싼 게 어디지? 야, 2020년에도 2만 원이었네. 2019년에도 저점이 2만 2천 원이었네. 야, 2018년도 2만 2천 원이었네. 근데 저 때는 200억 벌었잖아. 근데 지금 400억 버는데 2만 원이네. 싸다. 이러고 사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사야 되는 걸 비싸게 사셨으니까 고민만 깊어지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비중을 늘려야 되나, 어쨌든 지금 사서 모아 가야 되는 기업을 미리 사셨잖아요. 그죠? 예.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배우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주식이 저는 진짜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자꾸 어렵게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지금 이제 매수해도 되는 자리긴 한데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죠? 예. 시장이 안 좋으면 종목은 못 버텨요. 그래서 지수에 장사가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무너지면은 다 무너지기 때문에 이 종목은 2만 원대까지도 밀릴 수는 있으나 밀리면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그렇죠. 시청자님한테는 나쁜 게 되겠지만 이걸 사려고 보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야 더 싸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수 메리트가 높아지는 거고 시청자님도 그들이 매수할 때는 같이 사주는 게 좋은 거죠. 그래야 매수가도 떨어지고 다음번 올라올 때는 수익이 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요거는 3만 원 이상까지 다시 올라가요. 시간이 있으면 다시 올라가는데 3만 원에 들고 있는데 3만 원까지 올라오면 본전인데 밑에 내려갔을 때 매수가만 낮춰놓으면 올라가면 수익이겠죠. 그죠? 예, 예. 그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올 한 4, 5월 정도쯤이면 추가 매수 타이밍 저는 분명 나올 거라고 봐요. 예. 4, 5월쯤에 2만 원보다 아래면 아래일수록 무서운 겁니까? 더 좋은 겁니까? 더 좋은 거 같네요. 맞습니다. 추가 매수를 할 때 싸면 쌀수록 내 매수가를 확실하게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즐거워하세요. 그리고 매수를 저는 한 40%까지 비중을 늘리셔도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정도 늘리시면 매수가는 아마 2만 2천 원대, 3천 원까지 확 빠질 거예요. 예. 그러면은 3만 원 산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실패를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좋은 종목 잡으셨고 떨어질 때 더 사면 되니까 강인한 마인드, 그 용기만 있으면 되고 강인한 확신과 행동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2만 원 이하로 빠지는 거 겁내지 마시고 빠졌을 때 추가 매수하기 전에 전화를 한번 더 주시면 좋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KH 바텍 21,000원에 20%요. 예, KH 바텍 21,000원에 20%. 네, 알겠습니다. 지금 21,000원이면 아직은 뭐 약 수익 구간에 있네요, 멘토님. 손실을 보고 있진 않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흐름이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네, 네, 이거는 맞아요. 네. 흐름이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흐름이라는 걸 보는 건 쉬워요. 제가 차트를 보시면은 다른 전문가들하고 좀 다른 게 하나가 있죠. 네. 제 차트를 딱 보면은 뭐가 없어요. 뭐가 많이 없죠. 이평선이 없어요. 이평선도 없고 예. 그냥 거래량도 색깔감 까맣게 칠해놓고 맞아요. 그리고 위에 캔들도 이렇게만 딱 있고 없잖아요. 맞아요. 이래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하얀색 바탕 위로 뭔가 안 보이는 선이 있어요. 우리 사람은요, 착시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 안 보이는 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게 보여요. 네. 다시 지워볼게요. 잘 보세요. 보이지 않나요? 보여요. 보입니다. 시청자님 보이세요? 자, 까만 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여요. 보이죠? 요게 우리가 말하는 흐름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도 모르고 투자를 하고 있지만 주식하는 사람들, 기관 투자자들, 전문 투자자들, 돈 많은 사람들, 슈퍼개미들 전부 다 이런 거 봐요. 그러니까 저 흐름에 맞춰가지고 매매를 계속 해오고 있는 거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들고 가고 있고 아무 때나 사고 아무 데서나 팔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지금 이 검은 선이 이렇게까지 잘 유지가 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아래쪽으로? 조금 흘러내렸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시세 변화, 흐름의 변화예요. 여기서는 지금 흐름이 변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걸 우리가 추세 이탈이라고 부르거든요. 추세 이탈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는 올라가는 흐름이 아니라 내려가는 흐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파동이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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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들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럼 이걸 들고 있는 게 맞을까요? 빨리 그냥 정리하고 다른 거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 정리해야 되겠죠. 예, 결론이 났죠? 공부를 하시는 게 뭔지 알겠습니까? 이런 거 어려운 게 아니라 공부를 조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꾸 내가 너무 어려워, 주식 어려워, 어려우면 안 해야지요. 그죠? 쉽게 배우려고 노력하시고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조금 이렇게 가르쳐 드릴 때 조금씩 참고하셔가지고 다른 종목에도 접목시켜가지고 매매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지금 이거는 네.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한국 아이들 14,000원에 10%요. 네, 한국 알콜 14,000원에 10%. 알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뭐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멘토님? 네, 이건 뭐 계속 할 거예요, 아마. 아이고. 좋은 말씀 못 네. 드려서 죄송합니다. 뭐 제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지금 이건 뭐 하락할 종목을 잡으셔가지고 하락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알코올 관련주가 우리가 주정 이런 것들이 왜 올라갔었냐면요. 우리 처음 코로나 터졌을 때는 전국의 사방팔방 곳곳에서 모든 매장에서 전부 다 이걸 비축해 놓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뭐냐면 알코올 소독제죠. 네네. 근데 지금은요. 넘쳐나지 않나요? 네. 한 번 해놓으면 그 한 통이 엄청 오래 쓰기도 하고 요즘에 손 소독 잘 안 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죠? 네네. 뭐 오히려 비누로 씻어버린다든지 뭐 그렇게 하고 비치가 된 게 방치가 되어가지고 오랫동안 쓰이지 않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처음에는 와 이제 알코올 소독이 진짜 필요할 거야 앞으로 엄청 필요할 거야 하고 막 폭등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시들시들하는 이제 재미가 없어진 거죠. 우리 애기들 보면은 장난감 갖고 놀다가 처음에는 막 좋다고 막 갖고 노는데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방치해버리죠. 그죠? 네네. 똑같아요. 이 알코올 관련주가 이제 흥미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떨어진 흥미가 다시 올라올 수 있느냐?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지금 손소독제 이야기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러니까 올라갈 이유가 별로 없어지게 된 겁니다. 결국 이 기업을 아마 사람들이 다시 관심 가지기 시작할 때까지는 계속 떨어질 거예요. 그게 저는 한 8,000원짜리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한 7, 8,000원대까지 떨어지게 되면 뭐가 좋냐면은 실적이 증가한 기업이에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진짜 매출은 증가한 게 맞거든요. 영업이익이. 네네. 그러면 2019년이 매출 증가하기 전 주가가 8,000원, 9,000원대인데요. 코로나 터지고 영업이익이 증가가 2배나 되는데 다시 8,000원, 9,000원대가 떨어진다면은 이게 같은 가격이지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8,000원, 9,000원 돼서 사야 되는 것도 14,000원에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갑갑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 사면 수익이 나는 걸 왜 14,000원에 사갖고 들고 있느냐 이게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면 수익이 날 기업인 거고 앞으로 더 떨어지면 샀을 때 수익이 날 수 있는 기업인 거죠. 우리는 물리려고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 수익을 내려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네네. 상식적으로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내려갔을 때 사야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 저는 지금 이거는 좀 더 기다리셨다가 미중이 많지 않으니까 기회는 아직 있고요. 대신에 이번 기회는 함부로 잡으시면 안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9,000원 이하로 빠졌을 때 그때가 기회니까 그때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하셔가지고 매수가를 낮춰야 돼요. 그래야 다음 상승 때 수익이 나니까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럼 그래서- 지금 매도를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매도하지 마시고 그냥 보유하셨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금 AP 시스템하고 똑같은데요. 돈은 잘 버는데 9,000원이면 좋은 거고 8,000원이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더 좋죠. 그렇죠. 7,000원이면요.
더도 좀. 5,000원이면 기가 막힌 거죠. 그죠? 다해. 그렇죠. 떨어질수록 뭐 좋은 거니까 해서. 겁내지 마시고 다 떨어진 다음에 추가 매수 하면 되니까 떨어질 때는 충분히 그냥 마음 편하게 계시다가 나 어차피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 낮출 거니까 괜찮아 라고 보고 계시다가 7,000원이나 5,000원까지 떨어지거나 한다면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일단 9,000원대 자리 잡은 전화 한번 더 주세요. 네. 네, 걱정하지 너무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항상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네,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유튜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K달림님께서 인성정보 3,065원에 50%, 재택치료로 확 오를 줄 알았는데 욕심부리다가 매도를 못하고 계속 떨어지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해볼까요? 비중도 많으신데. 네, 뭐 일단 이것도 뭐 원격 의료 이런 것들 해가지고 재택 치료하면 사람들이 되게 좋을 줄 알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원격 의료 규제가 있어가지고 안 돼요. 네, 원격 의료를 하거나 이게 지금 규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요즘에 국회의원들이 그걸 원격 의료 규제를 풀려고 합니까? 아니면 지금 돈을 풀려고 합니까? 근데 요즘 또 코로나 이런 거는 또 원격으로 요즘 원격 의료를 하고 구매하고 있죠. 하죠. 예. 근데 그걸 했을 때 재택 치료하는 사람들 전부 다 뭐 수십만 명을 다 원격 의료 하나요? 힘들겠죠. 저 주변에 네. 재택 치료 받는 분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놀아요. 네. 네, 그 별로 증상도 없어가지고 네. 그냥 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생각은 그랬는데 아닌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생각만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너무 이렇게 확증 편향이라고 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되겠다, 저렇게 되겠다. 어머 그럼 돈 벌리겠다. 어머 그럼 사야지. 이렇게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아 이거 돈 안 벌리구나라는 게 바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장기 투자로는 괜찮습니다. 어차피 저는 대선 끝나거나 했을 때 원격 의료에 대한 수요가 정말 늘어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높은 기업이다. 그러나 지금 단기 테마를 보고 들어가기에는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 어쨌든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장기 투자로 전환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2,300원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된다면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있다. 그러나 밑으로 밀린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고 추가 매수할 자금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자금을 딴 데서 확보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과 보유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스카이님께서 코인테크 28,300원에 10%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예, 이거는 어떻게 볼까요? 요것도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네. 일단 실적 부분에서도 적자로 돌아서고 있는 기업이죠. 아까 봤던 기업들은 흑자가 나고 있는 기업이 뭐 영업이익이 2배, 뭐 조금씩 올라갔다고 한다면 이 기업은 코로나 직전에 208억이었다가요. 코로나 터지고 6억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제 52억의 적자까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52억 영업이익을 생각하고 있지만 적자가 점점 진행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요 기업도 마찬가지로 뭐 석유, 화학, 뭐 디스플레이, 반도체 하고 있지만 결국 스마트 팩토링, 부품 만들어서 내수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품을 원자재를 밖에 사와가지고 내수에 공사해줘야 되는데 그런 기업들의 마진이 안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얘들은요. 영업이익이 한참 더 나빠지겠죠. 그러면 그게 반영이 된다면 밑으로 빠지게 됩니다. 단기 테마로 올라와 주길 바라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지금 단기 테마로 급등이 나오려면 눌림목이라고 하는 25,000원 요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줘야만 하는 거겠죠. 그래서 나온다면 본전이나 3만 원 이상 정리, 나오지 않는다면은 25,800원 손절 의견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 하나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네치아님께서 덕산테코피아 29,000원에 10% 상담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예, 요것도 뭐 어떻게 보시나요, 멘토님? 이것도 지금 상승세 중이에요, 아직은요. 근데 이제 이 흐름이 깨지면 손절해야 되는 거죠. 오늘 상승세 흐름을 계속 이렇게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수직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일자로 쭉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요. 그러면 아래쪽에 이렇게 쭉 선을 그어가지고 이거 무너지면 손절인데요. 지금 봤을 때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자리죠. 그래서 저는 지금, 아니 오늘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오늘 정리라고 보여지네요. 지금 지난 저점이죠. 요 자리 2월 15일 화요일 저점인데 이 자리가 지금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 말은 최근 만들어진 흐름 자체가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실적이 좋든 뭐든 간에 추세 무너지면 하락세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바로 오늘 종가상에 27,900원이 무너지면 손절하라 라는 전략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도 한 분 한 분 꼼꼼한 상담 도와주신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